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좀 재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우선 이별하고 나면 대부분 사람들이 재회를 원하게 되면 하는 행동들이 뭘까요? 매달림. 그렇죠. 매달려요. 뭔가 원하지 않는 이별을 했기 때문에 진심을 전달하고 상대방한테 감동을 주고 내 진심을 최대한 포장을 해서 말하면 상대방이 달라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열심히 매달리죠. 근데 저는 매달리는 행동이 꼭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매달린다는 거는 이별을 당하고 이별 당한 사람의 심정이라든지 진심 같은 전달을 하는 거예요. 나도 너와의 만남이 이만큼 소중해서 라는 거를 상대방한테 한 번은 전달해 주는 거라고요. 그래서 매달리는 행동이 꼭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 매달림이 너무 지속적으로 일어난다던가 아니면 나쁜 형태로 일어나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우선 재회를 하려면 이 매달림의 수위를 조절을 해야 돼요. 매달림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면 가치가 하락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매력이 없어 보여요. 잡힌 물고기는 절대 매력이 없어요.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사람, 또 상대방이 이 이별 자체가 슬프거나 아프지가 않아요. 나는 이렇게 아프고 슬픈데 상대방은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어 라는 생각들 때문에 아픔이 오질 않아요. 매달림이 지속적이고 너무 수위가 높게 일어나게 되면 매력도 떨어지고 만나고자 하는 생각도 안 들 거고요. 이 관계에 대한 안정감까지 생기게 돼요. 물론 한두 번의 매달리면 괜찮지만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심하게 일어나면 매력을 떨어뜨리고 그 매달림 때문에 거부감이라든지 부담감이 생기게 돼요. 그러면 당연히 재회는 어렵게 되겠죠. 재회를 원하는 사람들은 상대에게 감정이 크다는 거를 어떻게든 보여준단 말이에요. 나는 너를 이만큼 좋아하고 있어. 이런 걸 보여주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더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고 덜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잖아요. 즉 감정의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동등한 이치가 깨져버리게 돼요. 동등한 이치가 깨져버리게 되면 그때부터는 한쪽으로 기울어지게 되고 그런 상황에서는 절대 감정의 변화라든지 상대방의 심리적인 변화를 바랄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재회를 하고 싶다면 첫 번째로 동등한 위치로 다시 올라가야 돼요. 동등한 위치가 되려면 우선 열심히 매달렸고 내가 좋아한다는 감정을 충분히 비췄으면 그런 모습들을 없애야 되겠죠. 연기를 해서든 뭐를 해서든 나는 너만 바라보고 있어 이런 느낌들을 최대한 줄여주셔야 돼요. 이별을 하고 나서도 아직 소통이 되고 있는 분이라고 하면 친구처럼 다가가고 하니까 또 너무 착해요. 밥은 먹었니? 요즘에 추우니까 뭐 따뜻하게 입고 다녀. 그래 놓고 친구처럼 대하고 있대. 이게 말이 되냐고. 뭐든지 평가는 상대방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친구처럼 대한다고 해도 상대방이 친구처럼 받아들이지 않으면 또 편한 느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거는 친구처럼 대하는 게 아니에요. 너가 원하는 것처럼 이별을 원하고 나도 너가 생각하는 것처럼 너를 너무 너만 바라보지 않아 라는 거를 보여주려면 친구처럼 접근을 하세요. 근데 그 친구처럼 접근하는 게 본인의 생각이면 안 돼요. 상대방의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냥 연인끼리 할 수 있는 것과 친구끼리 할 수 있는 걸 구별을 해요. 친구들끼리 아침 인사 매일 안 해요. 친구들이 이런저런 제안이라든지 요구를 했을 때 친구들 거 다 들어주진 않잖아요. 쿨하게 돌아서기도 하고 나 이건 못해 라고 하기도 하고 거절도 하잖아요. 나 너 보고 싶었어 이런 얘기 친구들 거 안 하죠. 닭살 돋아서. 우선 또 소통이 안 되고 있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내가 이별을 받아들였다는 모습을 한 번은 보여주세요. 나도 너만 바라보지 않고 나도 어느 정도 이별을 받아들였다 라는 모습을 상대방한테 보여주세요. 그게 문자가 됐든 카톡이 됐든 행동이 됐든 어떤 걸로든 한번 보여주면서 동등한 이치로 올라서야 돼요. 그게 재회를 하려면 첫 번째 단계예요. 동등한 이치가 돼야 상대방은 어떻게든 감정이 커져요.
남녀 사이의 핵심은 감정이란 말이에요. 감정을 키우는 방법, 사연에 따라서 다 달라요. 다 달라서 하나를 규정 지을 수는 없어요. 이렇게 하면 감정이 키워져요 라고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진심이 통한다고 생각해요? 진심은 통해요. 이건 알아야 돼요. 대부분 뭔가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걸 뒤져보면 진심을 아무리 얘기해도 안 통해, 진심은 백날 얘기해봤자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진심은 통합니다. 그거는 진리예요, 진리. 진심이 통해야지 사랑도 가능하고 연애도 되는 거예요. 사랑도 할 수 있고 연애가 될 수 있다는 거는 진심이 통한다는 걸 의미해요. 진심이 통한다, 이 말은 진리예요. 하지만 진심이 통하려면 조건과 상황이 어느 정도 갖춰져야 돼요. 상대방이 충분하게 재회를 원하는 분들에 대한, 즉 여러분에 대한 감정이 올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감정이 키워져 있어야 진심을 상대방도 받아들이게 돼요. 그때 매달리란 말이에요. 조건이나 상황이 갖춰졌을 때 그 타이밍에 매달려야 재회가 되는 거예요. 아무 때나 진심 전달하고 매달린다고 그게 통하는 게 아니에요. 상담을 받게 되면 제가 솔루션이라든지 이런 거를 제공을 해요. 이 솔루션의 가장 큰 목적이 그거예요. 진심이 통할 수 있는 조건과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진심이 통할 수 있는 조건과 상황이 갖춰지면 상대방이 알아서 먼저 진심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왜? 감정이 올라왔으니까. 또 우리가 충분히 진심을 얘기하면 상대방도 그걸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상담을 받을 때 솔루션을 진행하는 게 바로 그 목적 때문이에요. 감정을 키워야 진심도 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감정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동등한 위치로 올라서 해야 돼요. 즉 상대방도 이별이 아프고 슬프다는 거를 느끼게 해줘야 돼요. 또 이 관계에 대해서 불안정감을 느껴야 돼요. 불안정감을 느껴야 상대방의 감정이라든지 심리가 변하게 되고 여러분을 원하게 되는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이 좋아하고 사랑하고 있고 자신만 바라보고 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절대 진심 올라오지 않아요. 감정을 키우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예요. 두 가지. 하나는 상대방한테 자극을 해서, 압박을 하거나 자극을 해서 감정을 키우는 방법. 또 하나는 진심이라든지 상대방한테 이 감성적인 부분을 자극해서, 감성적인 말을 해서 키우는 방법. 딱 그 두 가지로 정의를 하자면 자극, 진심, 이 두 가지 방법으로 감정을 키울 수 있어요. 계속 상황에 따라, 사연에 따라 다르다고 하니까 죄송한데, 이거를 어떤 타이밍에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정말 감정이 커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별 상황에서 너무 많이 매달렸어요. 그러면서 상대방이 본인의 매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너무너무 못 느끼고 있는 상황이야. 이럴 때는 상대방한테 자극을 줘야 돼요. 상대방한테 이별을 인정하는 듯한 연락을 한다던가,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본인의 상황에 맞게끔 자극을 주는 게 오히려 좋아요. 근데 환경적인 이유가 강해서 두 사람이 감정은 너무너무 크지만 어쩔 수 없이 이별한다는 이런 느낌이 강할 때는 진심 전달이라든지, 또 혹은 자존심 대결이 심해, 그래서 자존심이 너무 발동이 돼서 욱한 느낌의 이별이 되는 경우는 진심 전달하는 게 오히려 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감정을 키우는 방법은 달라요. 무조건 상대방을 자극한다, 이것만이 방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오히려 매달리는 행동보다 더 안 좋은 거는 이별 상황에서 서로한테 쓸 수 없는 모욕이라든지 이런 케이스가 저는 제외하는 데는 안 좋을 거라 생각해요. 생각해봐요. 두 사람이 화가 나 있어요. 화가 나 있고 정말 상처되고 트라우마가 생길 만한 이런 상처를 서로 주고받았다. 화가 나 있을 때는 서로 대화 자체가 안 돼요. 오히려 이별 상황에서 그렇게 하는 게 더 안 좋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이별을 할 거면 매달리고 오라고 할 것 같아요. 그렇게 싸우고 나서 진심을 전달하면 그나마 상대방이 자존심 발동이 조금이라도 누그러지긴 하겠죠. 제가 오늘 주제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우선 재회가 되려면 첫 번째로 매달림에 대해서 살짝 얘기를 나눴어요. 매달림이 절대 나쁜 건 아니에요.
상대방한테 내가 이 만남에서 얼마나 충실했고 사랑했는지 이거를 한 번은 보여주는 거는 괜찮아요. 하지만 진심 전달을 너무 심하게, 그러니까 매달림을 너무 심하게 하는 거는 분명 문제가 됩니다. 이거는 꼭 기억해 주시고요. 또 제외가 되려면 동등한 이치로 올라서야 돼요. 동등한 이치가 돼야 상대방의 감정이 커져요. 즉 감정이 커져야 제외가 가능해요. 그러려면 동등한 이치로 올라서고 진심이 통할 수 있는 상황, 조건 이거를 충분히 갖춰야 됩니다. 아시겠죠? 오늘은 이 말을 하려고 방송을 했는데 이렇게 방송이 좀 길어졌네요. 그리고 오늘 방송 들은 분들 좀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도 해주시고, 그리고 오늘 방송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마무리 지을게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재회에 성공하는 마음가짐, 재회에 성공하는 마음가짐이라는 주제로 정해서 라디오를 진행 한번 해볼 거예요. 마음가짐이라고 하니까 두리뭉실하게 들릴 수도 있고 어떤 분들한테는 크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이별을 하고 재회를 원하시는 분들한테 가장 필요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 이별을 하게 되면 정말 많이 우울하죠. 별의별 생각 때문에 잠도 못 자고요, 먹기도 못하기도 하고 그런 감정 상태가 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이별을 하고 나면, 특히 원치 않는 이별을 하고 재회를 원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자존감이 많이 낮아져 있어요. 쉽게 상대방의 눈치라든지 상대방 감정을 너무 많이 생각해요. 상대방 작은 거 하나하나에 너무 신경을 많이 써요. 눈치를 보고 주눅 들어 있고 그런 마음 상태가 되거든요.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자존감이 낮은 상태가 돼 있어요. 특히 이 관계에 대한 자존감 낮은 거에서 벗어나야 재회에 정말 성공할 수 있어요. 제가 말하려고 하는 오늘 포인트는 자존감을 높여라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행동을 하는 마음가짐, 능동적으로, 피동이 아니라 능동적인 마음가짐을 가지라는 방송을 하려고 해요. 대부분 재회 관련된 상담이 들어오면 이런 말을 많이 물어봐요. 상대방이 정말 저에게 감정이 있을까요? 아직도 상대방이 저를 좋아할까요? 이런 질문 정말 많이 해요. 재회를 생각할 때는, 적어도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때는 상대방 감정부터 들여다보는 게 아니에요. 내 감정이 어떤지, 사람을 꼬실 때를 생각을 해봐요. 내가 마음에 든 사람을 꼬신다 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 사람이 나에게 감정이 있는지 감정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따지면서 그 사람을 꼬시나요? 절대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나를 많이 좋아하고 사랑하게끔 만드는 게 그게 꼬시는 작업이잖아요. 재회든 짝사랑이든 마찬가지예요. 재회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이 감정이 있든 없든 내가 능동적으로 생각을 하고 나를 다시 좋아하게끔 만드는 거, 그런 마음가짐이 정말 필요하거든요. 어떤 사연이든 기회는 와요. 어떤 사연이든 기회는 와요. 물론 쉬운 사연이라고 하면 기회가 빠르게 오고 빈번하게 자주 오겠죠. 어려운 사연이라고 하면 정말 어렵게 한 번이 올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 감정이라든지 아니면 상대방 하나하나에 너무 신경을 쓰고 주눅 들어 있으면 그 기회를 제대로 못 살린단 말이에요. 어떻게든 소통은 되고 만남은 이루어져요. 소통이 되고 만남이 됐을 때 주눅 들어 있고 우울해져 있으면요, 기회를 제대로 살릴 수가 없어요. 평상시의 마음가짐 자체가 상대방한테 주눅 들어 있으면 그 기회를 허무하게 날려버리고 와요. 물론 이별을 했으니까 상대방 감정이 낮아진 건 당연한 거겠죠. 그거를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낮아졌으니까 다시 나를 좋아하게끔 만들 거야 라고 능동적으로 생각을 하세요. 정말 능동적인 사람과 피동적인 사람은 차이가 커요. 저한테 상담을 받다가 혹은 재회를 위해서 노력을 하다가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재회하는 과정 자체가 힘들 수밖에 없잖아요. 나 혼자 노력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지치기도 하고 또 감정 상태가 오락가락하기도 하고 좀 이런 것들 때문에 포기를 하겠다는 분들이 있어요. 이 포기를 하겠다는 분들을 보면 거의 두 가지로 나눠져요.
첫 번째는 상대방 감정을 먼저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포기하려는 이유가 제가 이렇게 해도 그 사람은 저를 좋아하지 않아요. 저에게 감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포기하려고 해요. 이렇게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다른 분들은 이제 제가 그 사람이 싫어요. 이제는 제가 그 사람을 더 이상 좋아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아요. 라고 하면서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전자 같은 분들은 결국에 저한테 다시 연락이 오고 저를 찾아와요. 또 저를 찾아오지 않더라도 그 관계를 끊어내지 못해요. 정말 포기를 하겠다라고 하면 이별을 극복을 하고 더 좋은 사람을 만나고 또 다른 사람을 만나는데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자 같은 마음을 가진 분들은 대부분 그거를 실패를 하고 여전히 상대방에 매달려요. 쉽게 수동적인 사람들. 왜?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지 않은 것 같으니까, 나한테 감정이 없는 것 같으니까 저는 힘들어서 포기를 할게요. 이런 피동적인 마음을 가진 분들은 결국에 그 관계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물론 예외는 있겠죠. 근데 대부분이 그래요. 그리고 후자처럼 제가 그 사람이 싫어요.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요. 자기 중심적이고 능동적인 사람들은요, 정말 이별을 잘 극복을 하고 정말 다시 좋은 만남을 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데 제대로 된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이별에 대한 극복을 제대로 하는 분들이 능동적인 분들이라고. 어떤 관계에서든 재회든 짝사랑이든 어떤 관계든 능동적인 사람, 이 능동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성공을 해요. 이 마음가짐 하나가 본인의 멘탈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요. 이 기회를 왔을 때도 그 기회를 제대로 살릴 수 있게끔 정말 이 마음가짐 중요해요. 능동적인 거. 아시겠죠? 오늘 주제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고 방송 마칠게요. 이별할 때 대부분은 상대방한테 많이 주눅 들어 있어요. 이 만남을 가지고 갈 때 재회에 성공을 하려면요, 피동적인 것보다는 능동적일 때 대부분 성공을 해요. 왜 능동적인 게 재회를 성공하는 마음가짐이냐? 항상 말하지만 어떤 사연이든 어떤 분들이든 분명 기회는 와요. 근데 그 기회를 제대로 살리려면 평상시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마음가짐을 가진 분들이 그 기회를 제대로 살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재회를 생각할 때는 상대방의 감정, 또 상대방의 태도, 이런 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 사람이 과연 나한테 감정이 있을까? 여기에 포커스를 두지 마시고 그 사람이 나에게 감정이 있든 없든 다시 나를 사랑하고 좋아하게끔 만들 수 있어.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충분히 그렇게 사랑받았던 사람이야.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시면 정말 좋은 결과 얻을 수 있고요. 그렇게 어렵게 찾아온 기회들 분명 제대로 살릴 수 있을 거예요. 네, 나가기 전에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세요.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회의 가능성을 따질 때는 남녀 사이의 핵심적인 부분을 가장 먼저 봐요. 남녀 사이의 핵심이 뭘까요? 서로 사랑하는 감정,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도 있지만요. 다른 것들은 거의 대부분 좋은 만남을 만들어가게 한 요소예요. 신뢰라든지 가치, 매력, 연락의 빈도. 하지만 가장 핵심이 되는 거는 서로 사랑하는 그 감정이에요. 그래서 이 감정적인 부분이 얼마만큼 이별을 하고도 남아있냐, 크게 유지되고 있냐, 여기에 따라서 가능성은 확실히 나눠져요. 물론 감정이 크게 남아있는 사연이라고 하면 당연히 쉬운 사연이 되겠죠. 당연히 가능성이 높은 사연이 될 것이고, 감정선이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판단이 들면 이 사연은 어려운 사연이에요. 가능성이 없는 사연. 그러면 이 감정선을 어떻게 판단을 내리냐? 일단 사람은 이 말을 가지고 그 사람의 진짜 감정을 판단 내릴 수는 없어요. 말이라는 거는 상황에 따라서 계속 바뀌기 때문에. 네. 그래서 말이 아니면 행동. 근데 행동도 하나하나를 보는 게 아니라 행동의 전체적인 흐름을 봐요. 그러니까 행동의 흐름을 보고 판단을 내리거든요. 상황과 행동의 흐름이 얼마만큼 일치하냐. 또 괴리감이 크면 클수록 그 영역은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부분이 아니라 감성적인, 감정적인 영역으로 따지거든요. 행동의 흐름들이, 상대방 행동의 흐름이 이별 상황과 맞지 않는 모습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런 행동의 흐름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하면 감정선이 크게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감정이 크게 남아있는, 그러니까 이별 상황과 좀 다른 모습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로 소통이 계속되고 있다던가, 아니면 만남이 이루어진다던가, 스킨십이 된다던가, 아니면 만났을 때 감정적인 이런 표현이라든지 감정적인 이런 정보들을 계속 제공하고 있다던가, 이런 경우에는 감정선이 크게 남아있다라고 판단이 들고, 또 이런 행동의 흐름들이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크다라고 판단을 내려요. 그래서 핵심적인 부분을 보고 판단을 내리고요. 외부적인 변수 같은 게 발생하지 않는 사연들. 예를 들면 뭐 상황적인 이런 변수들 있잖아요. 사람이 뭐 힘들 수도 있는 거고, 새로운 이런 거에 적응하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외부적인 요인이라든지 또 새로운 자극, 뭐 새로운 사람이 생겼다든가, 이런 변수가 없으면 없을수록 또 가능성이 높은 사연이라고 봐요. 또 변수가 발생할 요소가 없다. 이런 사연에 대해서 변수가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사연들, 그러니까 예측이라든지 추측이 가능한 사연들을 가능성이 높은 사연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거는 이제 부수적인 요인, 그러니까 남녀 사이 핵심적인 감정을 끌어올릴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은 사연들도 가능성이 높은 사연이라고 봐요. 예를 들면 유대감, 서로에 대한 추억 기억, 또 거기에 이미지 훼손, 거부감 유무, 그리고 성향적인 부분. 성향이 재회를 생각할 때 좋은 성향이 있고 나쁜 성향이 있거든요. 좋은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당연히 가능성도 좀 올라가겠죠. 뭐 이 정도를 따져보면서 가능성을 생각을 해보고, 또 제가 말한 것처럼 감정이 크게 남아있고 또 부수적인 요인들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하고, 또 변수가 일어날 가능성이 낮다라는 판단이 들면 쉬운 사연, 가능성이 높은 사연이라고 봅니다. 상대방에게 이별을 통보받은 후 이별 초기가 여러분에게는 가장 힘든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 후 시간이 지나고 아픈 감정보다는 현실을 깨닫게 되면 상대에 대한 생각을 줄이면서 자신에 대해 소중함을 더 생각하게 되고, 이별을 겸허히 받아들여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죠. 하지만 너무 열렬히 사랑했던 나머지 시간이 지나도 그 사람이 도저히 지워지지 않아 재회의 의지를 끝까지 가지고 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재회를 위해 꼭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되겠다. 아직 그 사람에게 들려줄 말, 함께하고 싶은 일들이 많이 남아있다. 이런 재회의 의지를 불태우며 따뜻한 봄날을 꿈꾸는 로맨틱한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글을 시작해 보도록 하죠. 그럼 출발. 1. 자신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목적을 다시 확인하라. 처음부터 이런 말씀드리는 게 조금 과장 같기는 하지만 다시 재회하고 싶은 목적.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은 이별의 아픔에 항상 옆에 있어주던 그 사람이 갑자기 없어졌다는 상실감에 과거에 좋았던 추억들만 생각하며 집착을 하는 건 아닌지 되짚어보세요. 분명 안 좋았던 추억들도 헤어지고 싶었던 때도 있었을 겁니다. 상대방이 내가 노력을 해서 다시 붙잡아 재회할 만한 좋은 사람인지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이유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어찌됐건 이별은 두 사람 사이에 분명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죠. 사랑도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행복한 순간보다 불행했던 순간이 더 많지는 않았는지, 서로 믿고 의지하면서 미래를 함께 비춰갈 사람인지, 한 번쯤 과거의 좋은 추억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를 볼 수 있는 이성적 판단은 꼭 해야 한다고 봅니다. 만약 이런 이성적인 판단을 했을 때 과연? 이라는 의구심이 든다면 자신을 위해 이별의 순간을 이겨내고 그 사람을 놓아주는 것이 맞는 거 아닐까요? 그래도 난 이라 생각하시면 다음 단락으로 저와 함께 가봅시다. 2. 이별에 대한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라. 정확한 이유 없이 이별 통보를 해놓고 미안해 라는 말 한마디로 잠적해버린다거나, 혹은 그런 이별 통보도 없이 그냥 잠적해버리는 몹쓸 은둔형 이별 통보자들이 있습니다. 조금 극단적인 예지만 그리스의 위대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죠. 호기심이야말로 인간을 인간이게 하는 특성이라고. 그렇습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의문이나
궁금한 건 참지 못하는 기질을 지니고 있지요. 특히나 사랑했던 사람과 이별하고 이별에 대한 이유가 해소되지 못해 의문으로 남는다면 이별의 이유에 대해 수많은 생각을 하게 되면서 고통스러워지게 되고 자책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이유를 아는 것만으로도 이별의 아픔을 조금은 덜어낼 수 있는 거죠. 이것은 꼭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이별에는 권태기, 바람, 성격 문제, 외부적 요인, 가족의 반대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에 그 이유에 맞는 제외 방법을 찾기 위해서 정확한 상황 파악은 꼭 필요한 것이죠. 혹여 제외의 이유를 착각해 잘못된 방법으로 상대방과 더 멀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정확한 상황 파악은 제외에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3. 이별의 이유를 알았다면 그 가능성을 판단하고 준비해라. 자, 이제 이별의 정확한 이유를 알았다면 재회의 가능성을 판단하고 과정과 기간, 방법을 생각해야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사람과 꼭 다시 만나야겠다는 재회의 의지가 꺾이지 않는다면 재회의 가능성과 상관없이 일단 시도를 해보기 마련이죠. 하지만 가능성이 적다면 재회를 위한 노력의 과정이 힘들 수 있다는 사실도 인지하고 그 결과물이 꼭 달콤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회만을 향해 자신의 에너지를 쏟지 말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재회는 재회대로, 내 삶은 내 삶대로 각각의 상황을 따로 놓고 생활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이 슬픈 감정이 모두 사라지기 위해서 재회밖에 없을 것 같다는 심정,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다시 만났을 때 내가 예전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당당하게 맞이하기 위해서라도 지금은 혼자가 된 자신의 삶에 즐거움을 찾고 행복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도 볼살이 축 처진 불독 마냥 한껏 우울한 모습으로 그 사람을 맞이하고 싶진 않겠죠? 가능성 판단은 기대감으로 희망 고문을 가지기 위해서가 아닌 앞으로 어떻게 재회를 할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측정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렇게 측정된 과정과 시간 속에 재회를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삶을 내버려 두지 않는 것, 즉 안정된 생활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재회를 위해 꼭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지금 소개해드린 3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지 좀 더 파고들게 되면 알아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재회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잊고 있었던 행복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재회를 생각하셨다면 상대방을 위해서만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지 마시고 자신이 행복해지기 위해 개인적인 삶에 대해서도 충실한 것이 올바른 재회의 준비 과정이라는 것, 여러분이 아셨으면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성과 본능의 충돌, 즉 상대의 애매한 행동, 이 주제로 방송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별을 하고 이별에 대한 상담이 들어올 때 대부분 상담이 2가지로 나눠져요. 첫 번째는 이별을 극복하고 싶다라는 이런 내용의 상담을 원하시는 분이 있고, 다른 케이스는 재회를 원하는 분들, 이 2가지로 이별 상담이 거의 대부분 진행이 돼요. 근데 이게 나눠지는 기준이 뭘까요? 우선 사람은 무의식적인 가능성을 측정을 해요. 이별을 했는데 정말 가능성 자체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면 심리치료적인 이런 상담을 원해요. 한편으로 가능성이 있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는 대부분 재회 상담을 원해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던가 확실하게 끝나지 않았다는 느낌이 들 때 심리적인 이런 효과로 자기가능 효과라고 하는데, 아직 정확하게 끝이 안 났다는 생각이 들 때 대부분 재회 상담을 원해요. 사람은 누구나 이 무의식적인 가능성을 측정을 하거든요. 재회를 원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어떻게 이런 가능성을 알을까? 어떻게 이런 가능성을 무의식적으로 느낄까요? 바로 상대방의 행동이나 말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상대방이 저한테 여지를 남겨줘요. 여지가 보여요. 뭔가 우리는 끝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말들을 한단 말이에요. 즉 상대방의 행동이나 말 때문에 그 무의식적인 이런 가능성을 측정하게 되거든요. 즉 상대방과 이별을 했는데 이별과 다른 행동이나 말들을 쏟아낼 때 이때 여지를 느끼고 가능성 측정을 하고 미련이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별을 하고 나면요, 그 이별에 맞는 상대방의 말들을 들을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별을 당하는 쪽이라고 하면요, 이별을 원하는 쪽에서 뭔가 이런저런 말들을 쏟아낼 거예요. 뭐 더 이상 감정이 없다, 아니면 뭐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 뭐 우리는 안 맞는 것 같다, 좋은 사람 만나길 바란다, 이런 말들을 쏟아내겠죠. 그리고 나서 이별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 상대방이 계속 애매한 행동들을 해요. 그런 애매한 행동들은 왜 나올까요? 우선 감정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거를 이성과 본능의 충돌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즉 이성적으로는 이별을 원해요. 이별의 의지가 있어요. 하지만 두 사람이 만났던 시간이 있고 상대방에 대한 감정, 본능적인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별에 대한 의지와 즉 감정, 상대방을 향한 감정, 이 본능적인 느낌이 충돌을 해서 말로는 헤어짐을 원하지만 행동이라든지 다른 걸로는 감정이 남아있는 듯한 여지의 행동들을 보이는 거, 이거를 우리는 이성과 본능의 충돌이라고 부르고 상대방의 애매한 행동이라고 말을 하죠. 네. 쉽게 상대방이 감정이 있기 때문에, 즉 여러분에 대한 감정이 아직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솔루션 같은 걸 진행하다 보면 거의 재회에 가까워졌을 때 이런 게 더 빈번하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실제로 재회가 가까워졌다는 거는 그만큼 만남이라든지 소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잖아요. 생각을 해봐요. 이별을 했어요. 이별한 연인이야. 이별한 연인인데 소통이 되고 만남이 이루어진다? 이게 사실은 정상적인 게 아니거든요. 이별한 연인이 만나서 차를 마시고 커피를 마시고 같이 밥을 먹고 데이트를 하고, 이게 사실 맞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정상인가? 비정상적인 거잖아요. 이런 행동의 흐름들을 보여주는데 말로는 아직도 이별을 하겠다, 아직 우리는 연인은 아닌 것 같다 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재회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성과 본능의 충돌, 즉 애매한 행동들이 빈번하게 더 일어나요. 그래서 재회를 원한다던가 아니면 상담을 받고 솔루션을 진행하신 분들은 이런 애매한 행동, 이런 모습들이 상대방한테 많이 보인다라고 하면 나는 긍정적인 거구나, 조만간 잘 대처를 하고 잘 행동을 하면 분명 재회에 가까워지고 재회를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실제로 내담자분들 중에는 상대방이 그런 애매한 행동들 때문에 자존심을 상해하고 화내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그 사람이 저 가지고 장난치는 것 같아요. 저한테 막 스킨십은 하고 감정적인 얘기는 하는데 또 연인이 되긴 싫대요. 저 가지고 장난치는 거 아니에요? 짜증나요. 막 이런 식으로 표현하신 분들도 많아요. 다시 말하지만 그런 이성과 본능의 충돌, 이런 모습들이 자주 나타나고 있고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으면 조만간 재회가 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케이스에 따라서 그런 게 계속 비춰지고 있어도 길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것들은 정말 예외적인 거고요. 대부분 그런 게 빈번하게 일어나면 재회에 가까워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여러분들이 아는 이런 이성과 본능의 충돌, 이런 모습들이 뭐가 있을까요? 칼럼에도 적어놓기도 했는데, 대표적인 이성과 본능의 충돌 사례, 계속 만남도 하고 데이트도 하고 심지어는 잠자리도 하는데 연인은 싫다고 말로 할 때, 또 말로써 감정을 표현하기도 해요. 난 너한테 감정도 있어, 아직도 너 좋아해, 아직도 사랑해, 하지만 우리는 연인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전혀 상반된 내용들을 말할 때, 또 울면서 우리는 연인은 아닌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데 만나면 울고 슬퍼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 또 뭐가 있을까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세요. 누군가 만나고 있고 소개팅 같은 걸 했대. 근데 계속 연락해서 새로 만나는 사람에 대해서 계속 험담을 하고 싫대, 정이 안 간대. 그러면서 계속 연락을 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 또 뭐가 있을까요?
정말 이 이성과 본능의 충돌 사례들은 정말 많아요. 다시 말하지만 이런 게 가까워지면 정말 좋은 거니까. 즉 이성과 본능의 충돌, 즉 애매한 행동이 나온다는 거는 그만큼 여러분에게 감정이 충분히 남아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이런 주제를 만든 거예요. 즉 상대방이 애매한 행동했어. 그러면 화내고 실망할 게 아니라 정말 긍정적인 거고, 그때 잘 대처하면 상대방 감정이라든지 심리를 더 변화시킬 수 있고, 여러분들에 대한 감정을 더 키워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재회를 이뤄낼 수 있어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잘 이겨내시고 대처 잘 하시면 정말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노력한 만큼 보상은 따라옵니다. 알겠죠? 오늘은 이성과 본능의 충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재회를 원할 때 상대방의 애매한 행동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방송을 진행을 했어요. 상대방이 애매한 행동들을 계속 하고 있다, 이별 이후에. 그렇다고 하면 분명 이별의 의지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여러분에 대한 감정적인 부분이 크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거예요. 분명 이런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이 대처만 잘하면 분명 긍정적이고 좋은 결과 얻어낼 수 있으니까 쿨하고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움직이시면 분명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시간이 늦었는데 편한 밤 되시고 푹 주무세요.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